여러분,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군대에 생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세계 최대의 석유가 있죠.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정말 믿기 힘든 사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때는 2026년 1월 3일입니다. 남미에서 날아온 속보 하나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바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표 때문이었죠. 미국의 극적인 군사 개입이 공식화된 순간 전 세계의 머릿속엔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도대체 왜? 자,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베네수엘라의 땅 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 세계 최대의 상품이라 불리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30억 배럴. 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 확인된 원유 매장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석유 부자 나라로 떠올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이 두 나라의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바로 베네수엘라, 이 한 나라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가졌으니 당연히 부자 나라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유함에서 파멸로 한 국가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90년대 후반만 해도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는 200만 배럴, 2025년에는 100만 배럴도 채 안 되게 뚝 떨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잘못된 경영, 투자 부족, 여기에 강력한 경제 제재까지 그야말로 생산량이 수직 낙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19년만 해도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거의 90%가 석유였어요. 말 그대로 석유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였죠.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그 비중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국가 경제의 생명줄이 거의 끊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나라 경제, 즉 GDP가 2012년 이후로 무려 75%나 사라져버렸어요.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자, 556%.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 12월 단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초인플레이션이죠. 이 때문에 국민의 70% 이상이 한 달에 $50, 우리 돈으로 6, 7만 원도 못 버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왜 개입했냐? 그 명분을 내세워야 했겠죠. 워싱턴이 내건 공식적인 이유, 즉 마두로 정권에 대한 기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크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대규모 코카인을 밀매하고 있다, 그리고 트렌드 아라과 같은 아주 악명 높은 갱단과 손을 잡고 불법으로 판 석유 수익으로 범죄 자금을 대고 있다. 뭐 이런 혐의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갱단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그러니까 최고 정보기관에서는 마두로 정권이 그 갱단과 협력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정반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유엔에서 이건 결국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원, 즉 석유를 빼앗으려고 정권 교체를 하는 거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마두로가 사라진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리고 그 석유를 둘러싼 엄청난 돈의 향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석유 도박판이 열린 거죠.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사실 이런 기업들의 물밑 작업은 미국의 군사 개입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코노코필립스라는 회사는 제2의 자아 이론이라는 좀 어려운 법률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랑 국영 석유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다. 그러니 정부가 져야 할 빚을 석유회사 자산에서 받아내겠다. 이걸로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돈에 대한 권리를 따낸 거죠. 마두로가 없어졌으니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죠? 투자자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던 쉐브론 같은 회사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코노코필립스나 엑손모빌처럼 받아낼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도 있죠. 또 망가진 석유 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니까 베이커 휴지 같은 인프라 회사들까지 모두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망가진 석유 산업을 다시 살리려면요. 일단 운영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50억에서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예전 생산량 수준으로 돌아갈까 말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매일 넣는 이 기름값, 주유소 가격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기름값이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당장은 혼란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기름값이 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좀 많은 편이라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미국의 이번 개입이 실패한 국가를 안정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의 석유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새로운 지정학적 재앙을 불러오는 불씨가 될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둘러싼 전투는 일단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땅 밑에 잠들어 있는 검은 황금,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진짜 싸움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